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어제 오후장에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안 봤던 종목군들 쪽으로 또 매기가 약간의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어, 지수 자체로 보면은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침보다, 시가보다 종가가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흐름이 아침부터 이어졌던 건 아니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분명하게 나눠서 이 흐름들이 전개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제 초반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기록했던 주식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계열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후장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죠. 어제 지수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강세 흐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했다는 얘기죠. 지수 전체로 보면. 근데 하이닉스 계열 쪽을 잘 보면은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들을 보면은 오후장 들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근데 어제 시장은 어땠다고요? 오후로 갈수록 강세 흐름이 나왔다고요. 매도세가 있었던 시장이 아니라 매수세가 있었던 시장이다 이겁니다. 어제 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때가 한미반도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 공급 관련된 코멘트가 좀 나왔던 시점, 이때부터 흐름이 좀 반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은 오전보다 오후가 강해졌으니까 매수세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흐름을 이제 누가 가져갔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진테크 같은 주식들이 아침부터 매수가 좀 붙으면서 삼성 계열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브레인 같은 주식들, 그죠? 삼성 계열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막판에 좀 매수가 좀 붙는 요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 요런 주식들도 오후장 가면서 좀 매수가 좀 붙었고,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주식들도 오후장 가면서 좀 매수가 붙었고, 그죠? 차이가 확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좀 매수가 붙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오후장의 시장 흐름을 좀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오전보다 오후장에 매수세가 붙는 데 있어서 이 양봉을 만들었던 이 흐름들이 SK 하이닉스 계열 쪽은 위쪽에서 좀 잠깐 쉬는 흐름들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쪽은 그동안 이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건데, 요게 이제 오후 1시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콜 관련된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반응을 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요 포인트가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하고 이 기아, 이 이격을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은 제가 부품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5월 22일 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1등이에요. 그죠? 자동차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아를 잘 공략하신 분들은 이미 1등을 산 겁니다. 현대차를. 이제 관건은 이제 이 자금들이 밑에 있는 섹터까지 배분돼야 그 집단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시장은 오전보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수가 붙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자동차까지 들어왔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포함시킨다는 얘기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너 동참해 이거잖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야 너는 좀 제외, 이거는 좀 다른 거죠. 돈들이 널 선택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가 중요했냐면 이격을 좀 좁힐 것이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흐름을 기아가 살짝 눈치를 좀 보다가 직전 고점이 한 12만 1,300원 정도 됐는데 이걸 살짝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오전에 11시 시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강한 급반등 흐름은 아닌데 일단은 저항은 한번 좀 돌파를 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해줬느냐?
부품주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에세 같은 주식들도 한 11시까지 기아하고 같이 매수가 좀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양봉은 기아하고 같이 매수가 붙었던 겁니다. 오전 11시까지니까.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만도죠, 만도. 그죠? 만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전에 이제 11시세에 매수세가 붙었다가 이 흐름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종가, 고가 형태로 들어온 거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동차 관련된 섹터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위쪽으로 이 저항을 뚫어버리니까 기아가 이걸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창피한 거야. 나 그래도 기아인데 내 옆에 보좌관도 없고 말이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내가 한 그룹에 뭐 예를 들어서 임원인데 버스 타고 다니는 꼴인 거죠. 기사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약간 옆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 보좌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회적인 위치가 그래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매도세를 제거하려면 대장이 직접 나서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측면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우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아 가운데 기아가 그런 거죠. 나 유비인데 이번에 너 간호할래? 그러니까 이제 SL이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도 너 장비할래? 네, 장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 그러면 우리 현대차랑 같이 이번 구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초이스를 했다 이거야. 이게 이제 돈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린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동안 지수를 좀 이끌었었던 KB금융이나 이제 신한지주 이런 주식들을 보면 전고점 넘지 못하고 쉬잖아요. 그렇다고 뭐 흐름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배분을 해주는 거죠. 적절하게. 그동안 쏠렸었던 요 자금들을 자동차한테 잠깐 좀 뿌려주는 형태, 요런 흐름들이 있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바이오 가운데에서는 알테오젠만 좀 멀쩡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후장 가면서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나마 좀 알테오젠 정도만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주식들 한 번씩 다 흔들렸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추세는 문제는 없는데 오후장 가면서 이 돈들을 일부 좀 빼앗겼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에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배터리가 막판에 좀 매수가 붙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약간 내용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 쪽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네가 다 해. 포퓨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하고 음극재 너 둘 다 하지? 응. 네가 다 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가운데 섹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처음으로 좀 종가, 고가 형태의 장대 양봉이 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번 구간에서 시장에 좀 대안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식품주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제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대장으로 생겼다면 이제 K푸드 열풍이 좀 불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이런 주식이 이제 하늘을 뚫으면서 삼양식품 우리 같이 만나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준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눈치 보고 있는 그래도 나 라면 대빵인데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농심 같은 주식들이 좀 상승에 좀 동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꼴뚜기였던 오뚜기가 이제 다시 일어서면서 시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던 주식들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여전히 좀 분산 형태긴 하는데 자금이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분산되는 형태로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나 확실히 시장 자체가 조정 나오면 난 살 거야 이런 좀 대기 매수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시장 흐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게 2730이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2730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가격을 좀 찍어드렸었잖아요. 그 가격이 77,200원이었었잖아요. 그렇게 어제 또 종가로 또 마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제 시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또 오후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들까지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의 투자 전략 그대로 좀 유지해도 될지 오늘의 정석 투자 팁 알려주세요. 유지하면 돼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어온 전략 그대로 고고요. 이제 관건은 그런 거죠. 속도를 낼 것이냐. 지루한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내서 이 화끈한 시세를 만들 것이냐. 근데 어제 보면은 거래대금이 15조를 넘어섰거든요. 삼성전자가 3조가 베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3조가 언제 한번 들어왔었냐면 3월 달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요때도 한 3조 7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요때가 이제 77,200원.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락을 돌리려면은 제압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가격이 77,2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77,200원 딱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이하에서는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장대 양봉을 연속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부장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삼성 전기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주식들, 동진, 그리고 이번에는 LG그룹주도 잘 봐야 돼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게요. LG그룹주 가운데서 이제 LG이노텍이나 LG전자도 동참한. 그러면 이거는 IT 섹터까지 번지게겠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는 1등주가 전고점 돌파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쪽 가운데선 낙폭가대에다 기준 양봉을 60에서 제압하면서 만드는지 정도,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금이 분산되는 형태니까 4대 산업 외적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구간 같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 계속해서 집중하시고요. 이 삼성전자 다소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계속 관심 갖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원선 회복하면 소부장 섹터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같이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동차는 현재 부품주들 쪽으로 조금씩 매기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재치 있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